출산이 얼마 안 남으셨나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출산 가방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텐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아기 용품과 출산 후에 필요한 용품들을 별도로 챙겨야 하니 짐은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짐을 싸야 할지 어렵기만 하죠. 특히 출산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잘 쓴 것과 가져가서 안 쓴 것,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까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모두 이해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모에게 필요한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맘스 안심 팬티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유명하죠? 일회용 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산 후에는 오로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때 일반 속옷에 생리대를 쓰기보다는 이런 일회용 팬티가 훨씬 편해요. 그냥 입고 다 쓰면 벗어서 버리면 끝. 세탁 걱정도 없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거의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팩을 준비했었는데요. 한 팩에 8개가 들어있어요. 결과적으로 한 팩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사이즈도 넉넉해서 배를 압박하지 않아 편했고 제왕절개 후에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긴 바지, 양말, 가디건 같은 보온용품입니다. 조리원은 기본적으로 따뜻해요. 오히려 살짝 더운 느낌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한겨울이었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산후 오한이 왔습니다. 출산 전에는 체온 조절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도 가끔씩 오한이 오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덥다는 느낌이 들어도 긴 바지, 양말 꼭 챙겨서 입으세요. 산후풍은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압박밴드와 손목밴드입니다. 저는 평소에 잘 붙지 않는 편이라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고 나니 다리며 몸 여기저기 정말 많이 붓더라고요. 붓다 보니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저림 증상도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남편에게 급하게 사오라고 했는데 약국에 재고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배송 오는 동안 며칠 고생했어요. 그때 정말 미리 사둘 걸 싶었습니다. 특히 제왕절개 예정이시라면 압박밴드 하나쯤은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손목밴드는 출산하고 뼈가 약해져 있어서 뼈가 은근히 시큰시큰거리더라고요. 이때 손목밴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슬리퍼입니다. 의외로 조리원에 슬리퍼가 없는 곳도 있어요. 저희는 없어서 남편 것과 제 것 두 개를 챙겼는데 정말 잘 썼습니다. 수유실 왔다 갔다 하고 마사지도 받고 여기저기 이동 많이 해서 잘 썼어요. 다섯 번째는 기본 세면도구와 보습 제품입니다. 산부인과와 조리원을 합치면 거의 3주 가까이 집을 떠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회용보다는 평소 쓰던 제품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손톱깎이, 마스크, 물티슈도 유용했고요. 특히 물티슈는 아시다시피 여기저기 잘 쓰입니다. 여섯 번째는 멀티탭입니다. 충전기가 곳곳에 있긴 하지만 기기를 여러 개 충전하다 보면 부족해요. 휴대폰, 태블릿, 기타 전자기기까지 생각하면 3구 정도 되는 멀티탭 하나 챙겨가시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텀블러, 빨대, 세척용품입니다. 병원과 조리원은 보통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는데요. 큰 텀블러에 물을 가득 담아두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해요. 그리고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구부러지는 빨대 꼭 추천드립니다. 수술 후 2, 3일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어서 빨대 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다이소를 미처 가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100개짜리를 샀는데 아직도 서랍 한 구석에 90개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다이소 들려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텀블러 세척용으로 작은 용기에 주방세제를 조금 담아 가시면 쓰고 버리기도 좋고 위생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신분증, 산모수첩, 영양제입니다. 신분증과 산모수첩은 병원에서 꼭 필요하고요. 출산 후에는 철분제를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복용 권장한다고 해서 저는 철분제와 비타민C를 챙겨갔습니다. 아홉 번째는 제왕절개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흉터 관리 제품입니다. 자연분만이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왕절개를 해서 시카케어와 콘트라백스계를 준비해 갔어요.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흉터 관리만큼은 꾸준히 했어요. 결국 켈로이드가 생기긴 했지만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더라도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상처 부위 처치를 계속 해주셔서 조리원 가기 전에 배송으로 받아도 충분합니다. 10번째는 개인 취미생활 용품입니다. 조리원 퇴원 전까지는 앞으로 있을 육아를 위해 최대한 쉬고 즐기세요. 저는 닌텐도와 태블릿을 챙겨가서 먹고 자고 게임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소아과 전문 선생님께서는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엄마랑 함께 있어야 한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기한테는 좋겠지만 엄마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았어요. 몸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신생아는 새벽에 2~3시간마다 깨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집에 가면 하루 종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자동실 시간과 수유콜 시간에도 아기를 많이 볼 수 있으니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개인 선택이니 스스로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기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생아용 모자입니다. 병원과 조리원에서 베넷 저고리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공받은 2벌로 충분했습니다. 세탁도 매일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대신 모자 2개 정도는 가져가서 잘 씌워줬습니다. 베넷 저고리는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기 영양제입니다. 유산균을 먹이면 황금 응가를 한다고 해서 저는 유산균을 챙겨가서 조리원에서 먹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바이오가이아 제품 사갖고 응가는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습용품과 비판텐입니다. 목욕도 보습도 다 조리원에서 잘 해주시긴 하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태질하고 각질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 아기의 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덮여있던 천연 보호막이래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말라붙어서 각질처럼 벗겨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떼어내면 상처가 나거나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동실 할 때마다 제가 가져온 크림으로 자주자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판텐은 국민 연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테로이드가 무첨가되어 있고 주성분인 덱스판테놀이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재생을 돕는 아주 착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아기들이 기저귀 발진이나 가벼운 긁힘 상처 그리고 소유 중에 유두균열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연고라서 저도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연고입니다. 네 번째는 카시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내시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조리원과 집이 차로 10분 정도 거리라서 안고 타고 갈 생각으로 또 이렇게 작은 애를 어떻게 카시트에 태우나 생각했는데요. 이게 과태료도 과태료인데 보호자가 안고 타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아기가 에어백 역할을 해서 아기에게 정말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조리원에 있는 동안 부랴부랴 카시트를 알아봐서 브라이텍스 카시트를 구매했는데요. 이게 신생아부터 약 4세까지 탈 수 있어요. 단계별로 이너시트가 있어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 신생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바구니 카시트를 많이 쓴다고 해서 이거로 살까 생각도 했는데 어차피 계속 써야 할 카시트, 처음부터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인 브라이텍스 카시트로 구매했습니다. 카시트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5번째는 디데이 달력과 초점책입니다. 디데이 달력은 사진 찍을 때 정말 좋아요.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됩니다. 그치만 조리원에서만 쓰고 집에 가서는 그럴 정신적 여유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썼는데요. 쓰는 기간이 많지 않으니까 당근으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초점책은 모자동실할 때 아기 시각 발달에 좋으라고 초점책 보여주면서 아기와 함께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보호자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보호자 침구와 세면도구, 보습용품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져갔지만 안 쓴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이비데 물티슈입니다.
이거 많이 챙기셔서 저도 마이비데를 가져갔는데 씻지 못할 경우 몸 닦으려고 가져갔어요. 근데 제왕절개 수술하고 4, 5일은 어차피 몸도 잘 못 움직이기도 하고 수술 부위가 아파서 여기저기 몸을 닦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조리원 가서야 몸이 좀 괜찮아져서 그때부터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할 수 있어서 마이비데는 거의 안 썼습니다. 저는 아기용 물티슈 챙겼었는데 그거 하나로 여기저기 그냥 다 썼어요. 두 번째는 산후복대입니다. 산후복대는 제왕절개를 했을 때 목줄근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저도 준비해 갔는데요. 저는 오히려 복대하는 게 더 아프고 답답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안 돼서 오래 하고 있으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말이 다 다르고 사용해서 좋았다는 후기도 있고 저처럼 아닌 후기도 있으니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출산 가방 준비물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빠뜨렸더라도 요즘은 배송도 빠르고 보호자가 집에 다녀올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